어제 하루에 북한이 25발의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슬픔을 노린 겁니다.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NLL 2남으로 미사일을 떨어뜨렸습니다.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갑자기 나니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놀래갖고.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처음이에요. 울릉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기 때문에 심장이 둥둥둥 거려요. 지하실이 대표라는데 지하실은 없으니까 사실 주민들이 바깥에 나와 우왕좌왕 이게 무슨 그 상황이고 이거 서로 묻고 이런 상황 같다. 어제 하루 동안 북한이 쏜 미사일 등은 총 25발, 동쪽과 서쪽 모두로 쐈습니다. 무더기 도발입니다. 동쪽과 서쪽에 총 25발이 넘는 미사일 등을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원산에서 NLL을 넘어서 우리 영해 아주 가까운 곳까지 떨어뜨린, 속초 앞바다에 떨어뜨린 울릉도를 겨눠서 발사했다는 저 SRBM 미사일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은 사실상의 영토 침해다라고 강하게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도발은 분단 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하여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자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 조치를 단호하고 즉각적이며 분명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자, 지금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실질적인 영토 침해다라고 북한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엄현식 실장님, 실질적인 영토 침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예, 대개 저희가 뭐 영토, 영해, 영공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특히 동해상에서 남북 간의 경계를 가르는 것은 NLL이 남북 간의 군사적 경계를 구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북한이 동해상에서 NLL을 넘어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또는 포병 사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NLL을 넘어왔고 의도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미사일이 발사된 곳이 속초로부터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실 우리 어선들이 많이 그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영토적으로 그 한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어선들이 늘상 일상의 조업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해와 약간 준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지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우리의 비록 영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해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영해에 준하는 그런 도발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영토 침해다라고 국가안보실장이 규탄을 한 겁니다. 얼마나 우리 영해에서 가까웠는지 함께 보시죠. 자,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원산에서 쏜 의도적인 저 북한의 미사일은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을 했습니다. 넘어왔어요.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속초에서 57km, 영해에서도 바로 가까운 인접한 곳입니다. 북방 한계선으로부터 26km, 울릉도로부터 167km인데 자, 영해에서 매우 가깝고 속초에서 57km밖에 안 떨어진 저 앞바다는 동해 앞바다, 물론 공해긴 합니다만 동해 앞바다에서 오징어 잡이, 어업을 하는 우리 어민들이 늘상 어장처럼 어업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거죠. 북한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실질적인 영토 침해다라는 국가안보실장의 북한을 향한 이 비판 성명까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조한범 박사님 아찔합니다. 어민들이 어업 활동 많이 하는 곳인데 만약에 어민들이 저곳에 있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 그림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울릉도를 잡거든요. 예. 그 울릉도로 이제 MCRC에서 경보를 내렸으니 그러는데
울릉도는 167km예요. 사실 속초 코앞입니다. 속초 코앞이다. 그러니까 저 울릉도는 지우고 예. 속초 코앞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상당히 고강도의 도발입니다. 고강도의 도발. 물론 이제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 천안함 폭집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은 저게 그 KN-23이나 24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아하. 그리고 김정은은 9월 말에 이미 실제 훈련도 했어요. 남한을 공격하는. 그 미사일을 속초 앞바다에 바로 쏜 거죠. 그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울릉도 경보하니까 울릉도가 중점인데 사실은 속초 코앞에 떨어진 속초 거. 코앞이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 속초 코앞에 떨어진 저 미사일 우리 어민들이 다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던 매우 가까운 곳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김정은이 만약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쏜 거라면 우리를 겨냥한 명백한 도발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공감하지 못하는 대목은 솔직히 화가 나는 대목은 박정호 의원님 예. 애도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좋아요. 이산가족 상부 안 해주는 것까지는 억울하긴 합니다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해줘야겠지만 아니 애도 기간인데 일말의 인간적인 연민도 없습니까? 일말의 인간적인 연민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맨날 북한 주민들 인권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김정은 정권은 본인들이 있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일고의 가치도 없이 오로지 자기들 계산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게 평소의 도발과는 다른 게 저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슬픔을 갖고 있는 이 시기에 이태원 할로윈 관련 사건으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에 남남 갈등, 예. 사회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이 저 안에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대응 태세, 우리 군의 이 비례 대응 이런 사항도 체크해 보는 거지만 그거에 준하게 상당 부분은 국내 사회 혼란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쳐다봐야 되는 건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북한 김정은 군부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슬픔과 우리 청년들의 안타까운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전혀 고려가 없어요. 사실은 뭐 우리가 뭐 맨날 뭐 북한 주민들 얘기합니다만 북한 주민들 우리 같은 민족으로 같이 잘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정은 정권은 우리에게 조금도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도 마음의 배려가 없다는 것은 이번 사건으로 저는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명백한 것은 우리가 슬픔에 잠긴 그 틈을 노려서 어쩌면 북한은 이런 분단 이후 첫 무더기 도발을 감행한 걸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꼭 아셔야 할 사안 같습니다. 합참이 단호한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에 대한 우리 합참의 경고의 메시지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은 오늘 08시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으며 이 중 한 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탄되었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실질적인 영토 침해다. 국가안보실장이 이렇게 이 상황을 규정했습니다. 속초 코앞에 떨어진 북한의 미사일,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NSC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윤 대통령 NSC 주재, 북한 분명한 대가 치러야 한다. 북한의 도발은 실질적인 영토 침해 행위다. 한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안 통할 것이다.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고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라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군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최정예 전투기를 띄워서 NLL 이북으로 우리 전투기가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 낮 12시 21분 슬램 이글 3발의 대응이 발사했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량형 발사했다는데 조한 박사님 어떤 미사일입니까?
이제 F-15 2대, 예. 그다음에 F-16 한 대인데 F-16에서 쏜 거는 이제 스파이스 2000이라고 그래서 자유 낙하 폭탄에 이제 키트를 달았어요. 그래서 사거리가 한 60km 되는 거고 문제는 슬램 ER입니다. 예. 슬램 ER은 사거리가 280이거든요. 그럼 저 사거리는 원산을 겨냥한 거예요. 원산이 발사 원점이거든요. 그 슬램 ER의 의미는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거고 실제 발사는 이제 똑같이 얘네를 북쪽 26으로 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은 한 발이지만 예. 세 발은 이제 세배 응징 보복의 개념이 있고 그렇군요. 슬램 ER이라는 거는 원점을 ER.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슬램 ER이라는 미사일은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예, 280km니까요. 저 사거리가 190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점을 타격하는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엄영식 실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F-15K 2대와 F-16 한 대를 띄워서 슬램 ER 미사일 3발 등을 대응을 했는데 자 이게 이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군부가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의 위협인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대응하는 무기 체계 중에서 북한군이 가장 위협을 느낄 만한 김정은의 위협을 느낄 만한 무기 체계 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이 슬램 ER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슬램 ER. 왜냐하면 본인이 머물고 있는 김일성 궁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난 2010년도 연평도 도발 때는 저희가 도발을 당했지만 실제 공군기들이 이 북한 원점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항공기들이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들을 당시 장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우리가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그 북한이 도발한 것과 비슷한 지역의 가상의 목표에 타격했다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그야말로 굉장히 높았었고 대응 의지도 확고하다는 것을 북한에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실질적인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달고 전투기가 출격하고 미사일까지 발사까지 이루어졌다. 자, NLL을 넘어서 속초 앞바다, 속초 코앞에 쏜 이 미사일 물론 공해상이긴 합니다만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명백한 위반입니다. 2018년 9월 19일 발표됐던 군사이행 합의서 NLL 기준 남북 각각 40km 이내 해상, 포사격, 해상 기동 훈련 등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는데 이거 명백한 위반이죠. 그때 당시 9.19 합의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조선 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함께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이 모든 소중한 합의와 약속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실행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아니 저 때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어쩌면 애초에 김정은은 저 9.19 군사 합의를 꼭 약속을 지켜야겠다. 천금같이 지켜야겠다. 이런 진정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반도에 있는 위협 요소 제거하기로 아니 큰아버지 뻘 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약속해놓고 헌신짝처럼 이렇게 내팽개칩니까? 사실은 이제 하노이 노딜이 있기 전까지 2019년 전후까지의 김정은의 생각은 이런 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어떤 경제 개발 노선, 마식령이라든지 관광당의 개발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꿈을 꿀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딜이 깨지면서 트럼프와의 딜이 깨지고 난 다음에 결국 남북 간의 관계들은 유지하는 척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지금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핵무력 정책법을 만드는 게 이제 지난달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결과적으로 경제 노선에서 핵 병진론, 핵 우선론으로 점차 핵무력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적인 것은 그전에도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부분적으로 어겼다는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 9.19 군사 합의를 깨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보여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핵 보유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전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건 김정은이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 국제사회의 신용과 신뢰가 중요한데 어떻게 북한 인민들과 북한 경제가 지금 바닥인데 어떻게 글로벌 기업이 앞으로 북한에 투자를 하겠으며 상황이 혹여 좋아진다면 어떻게 북한을 뭘 믿고 대한민국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전 세계 시장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앞으로 북한을 믿고 뭘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금은 핵 중심으로만 드러나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어떤 무력 정책을 노골적으로 가시화해놓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미국과의 딜을 생각하고 또 북미 간 남북 간의 딜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지겠다. 그런 의지인데 과연 앵커 말한 것처럼 그런 의지대로 될 수 있을지 또 결과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신뢰받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탄도미사일 3발의 도발을 감행했다는 뉴스 속보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